자,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외래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모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입니다. 오늘 영상은 길었던 당뇨식단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당뇨식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 Q&A를 하는 시간입니다. 기존 영상들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외래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모아봤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당뇨가 있으면 설탕이나 단 음식은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자, 답은 달달한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지만 아예 완전히 끊으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드신 만큼의 교환 단위를 고려해서 다른 탄수화물 식품들을 덜 드셔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탕이나 꿀,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대부분 열량은 높고 다른 영양소는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영양소가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덜 드셔야 한다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영양의 균형 또한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달달한 것들, 특히 단순당, 그리고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음료수, 이런 것들을 끊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럼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 차라리 단 음식이 내가 너무 먹고 싶다 하면 인공감미료가 낫습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는 차라리 내가 레모네이드 같은 거를 이제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스파탐을 조금 감미해서 먹는다던가, 아예 제로 콜라 같은 걸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순당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이에요. 제가 술 영상도 한번 다뤄봤는데, 술처럼 칼로리는 있고 아무런 영양소가 없는, 결국에는 그래서 당류 섭취의 증상, 그리고 알코올 섭취에 의한 증상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술 자체에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알코올 성분이, 칼로리는 높되 다른 영양소는 일절 없어요. 설탕처럼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 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되면 칼로리만큼 당연히 체중이 증가되고, 거기다가 내가 그럼 이만큼 다른 음식을 덜 드시면 다른 음식으로 인한 영양소 섭취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당연히 간에 무리를 주고 각종 질환까지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술 또한 설탕과 마찬가지로 줄여주시거나 끊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당뇨병에 채소가 좋다고 하던데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될까요? 과일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들도 다량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끊거나 하지 마시고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크기의 사과 3분의 1조각, 참외나 오렌지 같은 경우 반개, 수박은 큰 거 한쪽, 배는 4분의 1쪽, 딸기는 5개. 자, 이런 식으로 내 손에 한 주먹 안에 들어갈 정도, 한 주먹 안에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갈 정도. 그리고 당연하지만 주스나 통조림은 더 당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신선한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 이 과일도 즙을 내서 드시면 오히려 섬유소가 깨지거나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과일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같이 껍질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은 잘 세척해서 이 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를 다량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토마토는 생물학 쪽으로는 채소과에 들어가는데 다른 채소들보다 당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식품 교환표를 기준으로는 과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 말은 채소를 섭취하듯이 토마토를 섭취하면 과일만큼 혈당이 조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달달한 과일만큼 그렇게 당질이 심하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토마토도 혈당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역시 한 주먹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쌀밥 대신에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밥의 양을 늘려도 되나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뇨식단 2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보리나 잡곡 같은 경우는 흰쌀에 비해서 섬유소나 무기질, 단백질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흰쌀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늘어난 탄수화물 함유량만큼 밥의 양은 오히려 조금 줄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보리밥이나 잡곡밥은 찰기가 없어서 밥을 해놓으면 흰쌀보다 조금 양이 좀 더 많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밥통에서 밥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쌀을 씻을 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밥하기 전에 그람수를 꼭 따져서 이제 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쌀밥을 현미랑 잡곡밥으로 바꾼 후에 밥의 양은 10%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2숟갈 덜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당뇨 환자분들 고기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자,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줄여주셔야 하고 단백질 섭취는 의식적으로 약간 늘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고기의 종류를 바꿔서 섭취하는 거예요. 삼겹살이나 치킨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 혹은 튀겨서 먹는 그런 고기는 당연히 섭취가 좋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삼겹살보다는 목살, 닭고기라면 껍데기 부위는 다 제거하고 닭 안심 이런 부위들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꼭 부위를 골라 드시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껍질이라든가 튀김 같은 것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예전에 튀긴 거라든가 구운 거는 피하고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삶아서 드실 때도 족발이나 보쌈같이 그런 기름 있는 부위를 다 제거하고 살코기만, 그리고 곱창이나 간 같은 내장 부위도 굉장히 고열량의 고콜레스테롤이죠. 그런 부위들도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손질이 끝난 고기를 삶거나 살짝 데쳐주시면 기름기가 더군다나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조리하실 때도 신경을 쓰셔서 지방과 껍질 부위를 제거하고 삶아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칼로리가 15%에서 최대 35%까지 줄어들게 돼요. 자, 지방 그 자체만으로도 당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당뇨병의 악화뿐 아니고 고당뇨병으로 인한 고지혈과 고혈압의 발생까지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지방을 섭취할 때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줄여주고 고기의 껍데기라든가 그런 고기에 지방 있는 부위는 다 제거를 하고 살코기만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중요할까요? 당 지수는 각 식품의 섭취 후에 혈당 상승 반응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에요. 흰빵 100mg을 기준으로 당지수가 이것보다 큰 것들은 당지수가 낮은 식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도 단순히 당지수가 낮아서 높은 것보다 천천히 당을 올린다는 얘기지 당을 안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당지수가 조금 비교적 높은 음식보다는 낮은 음식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음식 개개별로 섭취할 때 당지수를 찾아보고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밀빵 이렇게 얘기해도 호밀빵에 따라서도 다 당지수가 다를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측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보다 낮은 걸로 교환은 해주되 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총량이에요.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 중에서도 지방의 함량이 높아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닌 걸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견과류가 좋다고 하는데 땅콩을 간식으로 먹어도 될까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건강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불포화 지방산도 포화 지방산보다 낫다는 거지 지방이라는 점은 똑같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정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5개 좋고요. 하루에 10개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무가당 식품은 많이 먹어도 될까요? 자, 무가당 식품은 당이 없다고 편하게 마음껏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무가당 오렌지 주스를 예를 들어 보면 제품을 만들 때 당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오렌지만 짰지 당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렌지 자체에 있는 당은 그대로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가당 식품을 섭취할 때도 이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당, 탄수화물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 계획을 세우시고 섭취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과당만큼 다른 당의 섭취를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음식에 당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음식과 관련 없는 또 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혈당은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할까요? 혈당의 측정 횟수는 어떤 약을 먹느냐, 인슐린 주사를 맞느냐, 내가 식이 습관이 잘 조절이 되느냐, 식사를 몇 번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이만큼 당을 적어오세요 하면 그만큼 체크하고 적어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단 처음 약이나 인슐린을 시작하셨거나 혈당 조절이 매우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런 경우에서는 당 체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그리고 내 당뇨병 무엇을 먹어야 좋아질까요? 자, 당뇨와 관련돼서 제작한 영상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있죠.
당뇨병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무언가를 내가 더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더 먹어서 생긴 병, 새로운 무언가를 더 먹는다고 해서 과연 좋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덜 먹어야 되는 병이 바로 당뇨예요. 상대적으로 몸에 덜 해로운 다른 식품으로 대체를 하면서 내가 나빠졌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당뇨 식단이지, 세상 어떤 곳에도 먹기만 하면 나의 당뇨병이 좋아지고 당이 떨어진다는 음식 없습니다. 보조제도 없어요.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뭐 비만 보조제를 먹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런 경우는 당뇨가 당연히 조절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내가 보조식품을 먹어서 당이 떨어진 게 아니고 체중이 감량되었기 때문에 나의 내장 지방이 줄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져서 당뇨병이 조절된 겁니다. 결코 무슨 음식을 더 드시거나 무슨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어서는 나의 당뇨는 호전될 수가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적절한 당뇨약, 이렇게 3가지만이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은 그동안 영상으로 쭉 다뤄봤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평생 살아온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당뇨를 진단받았고 나는 앞으로 평생을 당뇨병과 함께 살아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평생을 당뇨병과 함께 고통스럽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당뇨병과 함께 이 병을 내 병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악화와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면 그것이 결국 이렇게 크게 쌓여서 여러분의 당뇨병을 좋아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